요즘 들어 그곳이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원래 이랬나?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꾹꾹 눌러두며 지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그 속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나이 탓인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느낌, 힘이 빠졌다는 감각은 단순한 기분 탓도 착각도 아닙니다. 그건 내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개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몸의 구조는 그대로지만 그 느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그 회복의 가능성을 하나씩 부드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나만 이런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당신이 그 불편한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당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댓글에 숫자 삐지를 남겨주세요. 그 한 숫자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그 질문의 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그곳을 작게 느끼게 만든 걸까요? 바로 다음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성장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멈추고 그곳의 구조적인 길이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왜 나이가 들수록 작아진 느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느끼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조명이 달라지면 얼굴 인상이 달라 보이듯 몸 안의 조건들이 바뀌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중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류 감소입니다. 그곳의 팽창은 혈액의 유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혈류 흐름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팽창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충분히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작아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반저근의 약화입니다. 아래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위로 뻗어주는 힘이 줄어들고 아래로 처지기 쉬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훨씬 작아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단단하면 아래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당하게 올라오면서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탄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콜라겐과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아래쪽 피부는 민감하고 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더 도드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가득 찬 느낌이 줄어들고 시각적으로 작고 부드러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치골 부위의 지방 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복부 지방, 특히 아랫배와 치골 부위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지방이 많아지면 그곳의 뿌리 부분이 살에 가려지게 되고 실제 길이는 그대로인데도 노출되는 부분이 줄어들어 작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길이나 형태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적 착시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혈류가 줄고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가 처지고 지방이 가려버리면 우리의 중심은 서서히 위축되고 자신감도 함께 작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4가지 요인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몸의 환경을 바꿔나간다면
그동안 작아졌다고 느껴졌던 그 감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걸까요? 그걸 알고 나면 아마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4가지 요인을 하나씩 되돌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4가지 중 첫 번째 열쇠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골반적은,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심 아래를 받쳐주는 깊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남성의 자신감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강이나 자세뿐 아니라 남성 기능과 그곳의 인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골반저근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아래쪽을 받쳐주는 기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면 그곳은 자연스럽게 위로 당겨지며 외형적으로도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지지력이 떨어지면서 아래가 무력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감도 함께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근육은 다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가능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정확히 실천하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항문 주위를 아래에서 위로 조이듯 힘을 줍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또는 가볍게 아래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이는 겁니다. 이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거나 엉덩이 전체를 들썩이면 안 됩니다. 딱 중심만 조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힘을 풀며 5초간 휴식합니다. 이걸 하루 아침 저녁 10회씩 가능하다면 3세트로 나누어 반복해주세요. 아침에 눈 뜨고 침대 위에서, 점심에 화장실에서, 저녁에 TV 보며 앉아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조용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임상적으로도 명확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이 운동을 시행한 결과 약 70% 이상이 그곳의 단단함과 당기는 힘, 유지 시간 모두에서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66세의 김영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주간 했더니 다시 예전처럼 힘이 느껴지고 아내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 씨는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고 체중이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골반저근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남성의 상징을 받쳐주는 토대이자 자신감을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해지면 자세가 바르게 되고 소변 줄기도 강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근육이라는 건 단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3분이면 됩니다. 그 짧은 3분이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단단한 기반 없이 위로 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반적인 강화를 모든 남성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근육이 아무리 강해져도 그 안을 채우는 흐름이 막혀 있다면 충분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혈류 회복입니다. 근육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흐름, 즉 혈액의 흐름이 살아나야 내부까지 단단해지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은 산화질소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자연의 열쇠입니다. 산화질소는 음식 속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에서 몸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풍부한 식사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혈관 탄력과 유입 속도가 개선됩니다. 마치 도로가 막히지 않고 쾌적해야 차가 원활히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부도 넓고 잘 열려 있어야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실생활에서 구하기 쉽고 맛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박입니다. 수박 껍질 가까운 흰 부분에는 시트룰린이 특히 많습니다.
아침에 자르기 힘들다면 믹서기나 주스로 만들어 하루 한 컵 꾸준히 드셔보세요. 다음은 호두와 아몬드 등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그리고 석류 주스도 도움이 됩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정어리, 꽁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날 것이 부담스럽다면 조리하여 드셔도 좋습니다. 마늘 속 유황화 합물은 혈관을 넓게 열고 혈류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자체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움직임이 결합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 이것이 생각보다 강력한 혈류 활성제입니다.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약 65%가 3주 이상 걷기를 실천했을 때 혈류 흐름과 기능 체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온수 욕조에 2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것 역시 하반신 혈관의 확장을 돕고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 살살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더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단순합니다. 약물 없이, 큰 비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박 한 컵, 견과류 한 줌, 걷기 20분. 하지만 묘하게도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살리는 영양소와 순환을 돕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걸 챙기고 운동을 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좋지 않은 습관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매일 독을 함께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아래쪽 미세혈관은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히 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반응도 둔해집니다. 담배 한 개비는 단 5분 만에 1시간 이상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성기능의 문제는 결국 혈류의 문제이기에 흡연은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처음엔 기분을 좋게 만들어 몸이 풀리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적 에너지뿐 아니라 근육량, 자신감, 집중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남성성의 축이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성진 씨, 61세.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소주 한두 병을 습관처럼 마시곤 하셨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아침에 힘이 없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권하기보다는 그분의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자고 제안드렸고 다행히도 성진 씨는 용기 있게 술자리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주 만에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처럼 설렌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늦은 취침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고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잠이 들기 전 최소 30분은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몸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자는 것은 잘 사는 것과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아침을 거르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떨어진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사와 순환을 다시 작동시키는 시동 버튼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면 하루의 에너지 흐름이 엉켜버립니다.
또한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혈액을 묽게 하고 말초 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지나면 순환이 어려워지고 순환이 안 되면 기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몸의 회복을 은근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림자입니다. 특히 나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챙기는데 왜 변화를 못 느끼지? 하고 고민하셨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습관은 반복되고 반복은 인식을 바꾸고 인식은 결국 삶의 질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쳐온 이 행동들이 어쩌면 당신의 자신감을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나쁜 습관들을 고쳤다면 다음엔 뭘 해야 할까? 그저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작은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숫자가 변화의 2번째 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어줄 가속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음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을 단련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매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와 부드러운 스트레칭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히 저녁 샤워 후나 잠자기, 저는 이 루틴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과 피부도 부드러워져 마사지와 스트레칭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안내드릴게요. 너무 강하게 당기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편안하게가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4가지입니다. 첫째, 몸쪽으로 살짝 당기기. 둘째, 아래로 천천히 느리기. 셋째, 왼쪽 방향으로 가볍게. 넷째, 오른쪽 방향으로 가볍게. 각각의 동작은 5초 정도 유지하고 하루 2회, 한 번에 23세트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들은 그곳 주변의 조직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피부와 결합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따뜻한 마사지입니다. 타월을 따뜻한 물에 적셔 가볍게 짠 후 아래쪽에 올려 3-5분간 온열을 가해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혈류가 집중되면서 부드러운 따뜻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후엔 마사지 오일이나 바디로션을 이용해 손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방향은 심장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즉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이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돕고 피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특히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유도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단순히 물리적인 효과뿐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본다는 심리적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매일 자신을 위한 이 짧은 시간은 회복이라는 과정을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긴장됐던 골반 저근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푸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음날 아침 몸의 반응이 훨씬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몸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손길은 곧 신뢰고 그 신뢰가 쌓이면 몸도 그것에 응답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련할 수 있고 혈류는 흐르게 만들 수 있으며 마사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단지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뇌는 성기능을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휘자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성적 반응은 70% 이상이 뇌에서 출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 반응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감정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성적 반응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성 호르몬이 줄고 줄어든 호르몬은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라는 부정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거울을 보며 작아졌다고 느낄 때 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실망이 아니라 뇌 속 깊이 각인되어 자신감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성적 반응을 더욱 둔화시키고 실제보다 훨씬 더 위축된 상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감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기대, 그리고 작은 성취들이 쌓일 때 뇌는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몸에 반응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작은 실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회복 일기입니다. 매일 밤 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좋았던 변화, 몸이 반응했던 순간, 내가 시도한 작은 노력들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물을 더 자주 마셨다. 밤에 휴대폰 없이 잤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했다. 같은 사소한 문장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뇌에게 나는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매우 강력한 훈련입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뇌를 바꾸고 뇌는 다시 몸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몸만 바꾸려 했지만 진짜 핵심은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직접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강정호 어르신, 대구에 사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은퇴 후에는 정원 가꾸기와 독서를 즐기며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묵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곳이 반응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용기가 나지 않고 친구들과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결국 강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나의 탓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작년 가을 우연히 본 한 건강 강연 영상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혈류, 근육, 습관, 마음, 4가지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는 말에 강어르신은 처음으로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20분 걷기,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저녁 9시 이후 휴대폰 끄기,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 5분간의 케겔 운동.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쯤 지나자 괜히 시작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안 됐던 거니까 2달만은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묵묵히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이 예전처럼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밤중에 소변 줄기도 훨씬 힘차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고 힘있어 보여요. 그 말은 강어르신에게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식사에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며 말한다고 합니다. 정호야, 아직 괜찮아.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로 잠들기 일쑤였었는데 요즘은 손을 잡고 이야기하다가 잠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로에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 어르신이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입니다. 그는 엄청난 약이나 수술,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20분 걷기, 자기 전 5분 운동, 아침 물 한 잔 같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지금의 강 어르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그곳이 작아졌다고 느껴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몸의 구조부터 혈액의 흐름, 호르몬의 작용,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과 인식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은 충분히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회복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골반적인 이었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지만 성기를 밑에서 지지해주는 이 근육은 발기의 각도와 탄력을 좌우하며 남성의 자신감을 눈에 띄게 바꿔줍니다. 하루 3세트,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케겔 운동은 바로 이 근육을 되살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혈류순환이었습니다.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이 풍부한 식품들, 예를 들면 수박, 마늘, 호두, 석류, 고등어 등은 매일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따뜻한 물로 하는 반신욕까지 더하면 하체 혈류는 눈에 띄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매일 기록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무력감 대신 어제보다 나아졌어라는 확신이 몸의 모든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약도, 수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내 몸을 다시 돌보는 시간, 그 소중한 루틴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흡연, 과음, 늦은 수면, 수분 부족과 아침 결식 등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습관들이 회복의 속도를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습관들을 돌아보고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몸을 쭉 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시작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무언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약속이 되고 또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저 김혜진은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